자, 행렬은 단지 숫자의 블럭 또는 뭐 2차원 배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행렬 두 개를 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지 그 내용을 이번 비디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행렬 곱셈을 논하기 전에 행렬 곱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덧 프로덕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. 즉 1, 2라는 벡터와 3, 4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개 사이의 벡터, 그러니까 덧 프로덕트, 내적을 취하는 겁니다. 그 내적 값은 이와 같이 계산될 수 있겠죠. 그 각각의 엘리멘트들끼리 곱하는 건데 첫 번째 엘리멘트 1과 두 번째 벡터 엘리멘트 3을 곱하고 첫 번째 벡터 엘리멘트 2와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엘리멘트 4를 곱해서 이게 3이고 이게 8이니까 더하면 11. 이게 바로 두 벡터 사이의 덧 프로덕트 내적 연산입니다. 자, 좀 더 일반화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두 개의 벡터 A와 W가 있다고 하면은 A의 엘리멘트 첫 번째 엘리멘트와 W의 첫 번째 엘리멘트를 각각 곱해서 모든 엘리멘트에 대한 연산을 더해주는 그 연산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한 거죠. G라는 값, 숫자 하나가 계산돼 나오는데 이건 A 벡터 도트 W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. 자, 이와 같은 내적을 계산하는 또는 표현하는 또 다른 똑같은 연산에 해당되는 방법이 있는데요. 이와 같습니다. 우리가 보통 벡터를 표현하면은 벡터는 보통 컬럼, 즉 열 벡터로 표현합니다. 그래서 1, 2라는 게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걸 행렬의 일부분처럼 생각해서 트랜스포즈, 즉 전치를 한다는 것은 행과 열을 바꾸는 거죠. 그래서 그 열 벡터를 행 벡터로 이렇게 바꾼 것을 A 트랜스포즈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와 같은 벡터와 벡터의 그 곱셈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. 즉 A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행 벡터고요. 그리고 W는 원래대로 열 벡터였고요. 아까 우리가 썼던 그 예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1 by 2 그리고 곱하기 2 by 1 행열, 작은 한 행과 한 열로 구성된 행열의 곱셈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은 G값, 이 계산의 결과가 이 A 더트 W하고 똑같이 되는데요. 그래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W라는 이 행렬 곱셈, 이것이 바로 G값을 나타내는 거고, 이거는 앞에 우리가 했던 도트라는 연산을 사용해서 표현한 연산과 결과가 똑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더 프로덕트를 이해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열 벡터를 전치시켜서 행 벡터로 만든 후에 열 벡터와 곱하는 그 연산이 덧 프로덕트와 똑같다. 즉, 이 상황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, 행렬 곱셈을 이해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핵심 연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벡터와 매트릭스를 곱하는 연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A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2 by 1 열 벡터였던 거를 A 트랜스포즈로 표현하면은 1 by 2짜리 행 매트릭스, 말하자면 벡터가 되는 거죠. 그리고 W는 우리가 행열로 3, 4, 5, 6라는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각각 열로 컬럼으로 갖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렇게 된 후에 이제 G라는 변수는 A 트랜스포즈 W라는 연산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즉 벡터와 행렬을 곱셈하는 거죠. 그래서 이 행렬 곱셈을 식으로 잘 써보면 A 트랜스포즈라는 요 행과 그리고 행렬 곱셈이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계산을 수행하게 되면 G 같은 경우에는 1 by 2짜리 매트릭스 또는 하나의 벡터 모양을 갖는 행렬이 될 텐데요. 첫 번째 엘리멘트가 즉 A 트랜스포즈와 W1이라는 벡터가 곱해지는 연산입니다. 자, 그 계산은 이와 같이 되겠죠. 1, 2와 3, 4라는 두 개의 벡터 덧 프로덕트와 같으니까 1 곱하기 3이 되고 2 곱하기 4를 더해주면 3 더하기 8은 11이 돼서 첫 번째 엘리멘트는 당연히 이렇게 11로 얻어질 겁니다.
자, 계속해서 두 번째 요 엘리멘트도 계산해 보면 A 트랜스포즈와 W2와의 덧 프로덕트 연산, 즉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, 벡터와 벡터 곱셈이 돼서 1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6에서 5하고 11 더하면 17. 그래서 17, 11과 17이라는 두 개의 값을 갖는 1/2 행렬이 결과값 G로 얻어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거를 개념을 또 확장해서 매트릭스와 매트릭스의 곱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A라는 이 변수가 매트릭스인데요. 이전에 하나의 벡터, 컬럼 벡터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게 나란히 두 개가 컬럼 벡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2x2 매트릭스가 A일 경우에 A의 트랜스포즈, 전치를 시키면 이전에 그 컬럼 벡터였던 것들이 이렇게 로우 벡터로 바뀝니다. 1, 2, 1, 2로 바뀌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컬럼은 두 번째 행으로 바뀌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 곱해지는 매트릭스 또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. W를 또 생각해 보면요. W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행렬인데 우리가 W라는 행렬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각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 컬럼 벡터와 두 번째 컬럼 벡터가 이렇게 나란히 세워져 있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으나 이 신경망을 다루는 이게 행렬 연산을 할 때 가장 쉽게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룰은 이 주어진 행렬이 있다고 하면은 그 행렬에는 그 컬럼들이 각각의 독립적인 어떤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그 행렬이 트랜스포즈 되어 있다, 전치되어 있다 그러면 그 전치된 행렬의 행들, 즉 각각의 로우가 독립적인 어떤 벡터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우리가 그 이해의 확장이 훨씬 쉬워집니다. 자, 이제 A와 W를 곱하는 그 과정을 한번 또 살펴볼까요? 그러니까 G를 A 트랜스포즈 W라는 요 연산으로 구한다고 생각할 때 우선 첫 번째 매트릭스 A 트랜스포즈 매트릭스의 첫 번째 행 A 1 트랜스포즈라는 요 벡터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 앞에서 우리가 사실은 다뤘던 벡터와 행렬 연산 똑같은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엘리멘트는 결과로 얻어지는 거는 그 첫 번째 A1 트랜스포즈와 W1과의 덧 프로덕트 또는 그 행렬 곱셈이 되는 거고요. 행 1과 컬럼 1이 곱해지는 거고요. 그래서 결과가 아마 1 곱하기 3은 3이고 2 곱하기 4는 10이니까 11이라는 값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엘리멘트도 우리가 확장해서 그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. 이 A1 트랜스포즈와 W2와의 곱셈은 이 행 1과 그 컬럼 2의 곱셈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고요. 이걸 아마 계산해 보면은 5에다가 11을 더하니까 17이라는 이러한 계산값을 얻게 될 수 있을 겁니다. 자, 다음에는 A 트랜스포즈 행렬의 두 번째 행 A2의 트랜스포즈 벡터가 트랜스포즈 된 요거에 대한 연산을 또 생각해 볼게요. 그러면은 이 결과값이 하나가 계산될 건데 요 A2 트랜스포즈와 W1 간의 곱셈, 즉 행 2번과 컬럼 1 간의 덧 프로덕트 또는 행렬 연산이 되면은 아마 마이너스 1과 3을 곱하고 마이너스 2와 4를 곱하면은 아마 마이너스만 붙은 11 똑같은데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연산으로 얻어질 거고요. 그래서 마이너스 11이 여기에 입력이 될 겁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그 다음 것도 계속해서 계산이 가능하겠죠. A2 트랜스포즈와 이번엔 W2 행 2와 컬럼 2와의 덧 프로덕트인데 이것은 마이너스 1과 5를 곱하고 마이너스 2와 6 곱하면 마이너스 17이 계산되겠네요. 그렇죠? 여기가 마이너스 17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. 자, 이와 같은 행렬 연산이 이제 우리가 복잡한 신경망의
그 연산에 많이 포함이 되게 될 텐데요. 이제 행렬 곱셈의 어떤 일반적인 룰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는,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내용을 다음 비디오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.